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치료의 진심인 진재통 의원 이종진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엉덩이 통증, 엉덩이와 대퇴부, 요 부위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엉덩이가 아프다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가장 많은 경우에는 되게 허리 때문입니다. 허리에서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이제 경막이라 그러거든요. 경막이 보통 이제 우리가 반팔 입은 것처럼 이 팔 자체가 우리가 이제 너브루트 신경이라 그러면, 신경근이라 그러면 반팔 입은 것처럼 요만큼만 그 경막이 싸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경막 소매라 그러거든요. 경막 소매가 눌린다 그러면 엉덩이가 아파요. 경막 소매 안쪽이 눌린다 그러면 그 신경근이 담당하는 다리 쪽이 저리거나 이상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엉덩이가 아프다는 건 결국은 허리에 디스크라든가 허리 자체에서 협착이라든가 허리에 신경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고관절을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허리에 문제를 생각하고 그쪽을 치료하고 잘못 치료해서 낫지 않고 고생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느끼고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엉덩이가 아픈 원인의 가장 첫 번째는 허리 문제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가장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신경이 나가는 구멍에서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경막 소매를 눌러서 엉덩이가 아프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엉덩이 쪽에 되게 신경이 있는데요. 우리 엉덩이에 있는 심부에 있는 신경 말고 겉에 있는 신경. 이 겉에 있는 신경은 이제 우리가 이 골반뼈 있죠. 골반뼈 라인 따라서 그 위에서 타고 내려가거든요. 그 위를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 위에서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허리도 메고 고무줄 바지도 입고 그렇게 쪼는 옷들을 많이 입다 보니까 스커트를 입거나 그런 걸로 엉덩이 일약 크레스트에 있는 장골 능 따라 있는 뼈 라인에서 눌리게 돼버리면은 결국 이제 그쪽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엉덩이가 아프게 되거든요. 그렇게 지나가는 신경을 둔피 신경이라 그래요. 이 엉덩이 피부 신경이라고 둔피 신경. 영어로는 클루닐 러브인데요. 이 클루닐 러브의 존재를 예전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불과 한 4, 5년 전에 알게 됐거든요. 해박사 선생님들이 여러 번 이게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발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게 좀 더 쉽게 그 부분을 치료해가지고 낫게 하고 있습니다. 그 둔피 신경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되게 이제 이 신경이 어디서 왔냐면은 TL 정션. 무슨 말이냐면 흉추와 요추의 접합부에 있는 신경.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 흉추, 상부 요추 사이에 있는 신경이 쭉 내려와서 이 아래쪽을 담당하는 신경이 둔피신경으로 바뀌는 건데 이 둔피신경의 존재를 잘 모를 때는 거기 있는 신경이 내려와서 엉덩이도 아프게 하고 이 골반 옆쪽도 아프게 하고 서해부도 아프게 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나눠서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그걸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로버트 메이네라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께서 그 로버트 메이네 신드롬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정했어요. 결국은 이제 그 근본 원인이 TL 정션, 흉추와 요추 사이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아플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잘 감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요추 접합부를 치료해야 낫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낫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잠시 좋아지고 마는 경우. 결국은 그런 거는 그 위에는 문제가 없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지를 쪼은 걸 입는다거나 스커트를 입는다거나 고무줄 바지 입어가지고 거기 있는 신경이 눌려가지고 엉덩이 앞에 되는 결국은 그 둔피신경, 그 둔피신경을 치료해야지 엉덩이가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인은 거의 비슷한 케이스로 고관절의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엉덩이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80% 이상 이 세 가지 원인, 허리의 디스크라든가, 그 다음 둔피신경의 압박, 그 다음 고관절 문제를 주로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원인으로는 되게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쪽에 동정맥, 요즘 혈관의 문제들을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80% 이상이니까 나머지는 10몇 프로 해당되는 부분에서 혈관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되게 이제 정맥의 문제, 동맥도 있지만은 정맥 문제가 더 많은 거죠. 정맥이 이제 보통 막혀가지고 아니면 정맥의 기능 부전을 해서 그쪽에 피가 잘 안 가니까 그 허혈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한 5가지, 크게 3가지 원인이 이제 엉덩이의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3가지 중에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고관절이 되는 것이죠. 고관절의 문제라고 하면 고관절을 덮고 있는 근육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고관절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두 개를 나눠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을 덮고 있는 근육은 우리 보통 잘 알고 있죠. 이상근 증후군. 운동을 좀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 아프다 그러면 그 이상근 증후군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절 덮고 있는 근육의 문제는 이상근 증후군으로 대표할 수 있고요. 이상근 증후군이라 하면 왠지 엉덩이에 있는 이상근 하나만 말하고 그게 되니까 실제로는 이상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상근이 그 위에 있고 실제로 엉덩이 제일 겉에는 바깥쪽에는 대둔근이라고 아주 큰 신경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장요근이랑 대둔근이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신경인 것 같아요. 이 가장 큰 근육인 대둔근이 덮고 있는데 그걸 덮기고 나면은 그 안쪽에 되게 이제 겉에는 이상근이 이제 요렇게 비스듬하게 내려가고 있고요. 그 바닥면에는 4개의 근육이 또 있어요. 그 4개의 근육은 위 쌍둥이 근육,
그 다음에 내 폐색은 아래 쌍둥이 근육, 그 다음에 여기는 대퇴내모근, 이렇게 4개의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4개의 근육을 무시하게 되는 게 않습니까? 그래서 이 4개의 근육과 이 이상근과 겹쳐서 그 사이에 나가는 신경, 대표적으로 좌골신경이 나가고요. 그 사이로 나오는 신경이 이제 중요한 신경이 이제 4개가 되는데요. 그 중요한 신경이 첫 번째로 가장 큰 신경인 좌골신경, 그 다음에 좌골신경이 분리돼가지고 허벅 뒤쪽까지 담당하고 있는 PFCN, Posterior Femoral Cutaneous Nerve라고 그러는데요. 후방 대퇴 경피신경, 그 다음에 이제 음부로 가는 푸덴달 러브라는 음부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엉덩이 쪽에 있는 대둔근을 담당하는 하둔신경, 이렇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둔피신경이랑 둔신경은 다른 신경입니다. 어쨌든 그 4개의 신경이 나오게 되는데, 그 샌드위치 같은 위아래, 이상근과 아래쪽에 있는 4개의 근육이 샌드위치로 겹쳐져가지고 얘들이 눌려가지고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통 엉덩이 통증이 있을 때는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과 고관절을 덮고 있는 근육을 신경을 쓴다 하면은 방금 말한 그 근육은 이제 4개의 아래쪽 근육과 위에 있는 이상근, 그렇기 때문에 이상근 증후군만 말하지 마시고 이제 요거를 이제 다르게 말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신부 엉덩이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신부 둔부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상근 증후군을 이제 말하지 마시고 신부 둔부 증후군을 말하는 게 더 나을 거고요. 영어로는 딥 글루틸 신드롬이라고 그러고, 보통 이런 신경이 압박에 의해서 엉덩이도 아플 수 있고 다리도 저릴 수 있고, 왜냐하면 좌골신경이 있으니까. 우리 잘 아시는 좌골신경통, 그건 좌골신경이 눌려서 다리 쪽으로 저리게 되는 걸 말하는 건데요. 결국 또 이상근에 의해서 또는 이상근 바닥에 있는 4개의 근육에 의해서 이 신부 둔부 증후군에 의해서 생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거기 사이에 있는 푸덴달 러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좀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사들은 많이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이 푸덴달 러브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초음파를 되게 잘하는 분도 찾기가 힘들거든요. 골반뼈 아래쪽에 있는 좌골, 골반뼈가 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제 우리 보통 말하는 일리움, 그 다음 푸비스, 그 다음 이스키움. 이스키움이라는 게 바로 바닥에 있는 뼈예요. 이게 좌골이거든요. 이 좌골 밑에 라인 따라 쭉 들어가서 이제 앞쪽으로 나와요. 뒤에 있다가, 엉덩이에 있다가 앞쪽으로. 앞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보통 성기로 하고요. 또 중간에 내려가서 하나의 분지를 내가지고 이 엉덩이에 있는 우리 항문으로도 가요. 그러니까 항문통이라든가 성기통이라든가 포함해서 엉덩이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음부신경의 원인이거든요.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좌골 안쪽으로 타고 내려가니까 좌골 안쪽이 이게 눌려지는 상황. 대표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탄다거나, 특히 되게 사이클 같은 거, 자전거 이 안장이 되게 좁깃해가지고 엉덩이 안쪽에 눌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보통 자전거 잘 타시는 분들도 갑자기 안장을 짠 걸로 바꿔버리면 그쪽이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되게 부끄럽게 말해요. 제가 성기가 좀 아픈데 이 자전거 안장을 바꿔 난 다음부터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땅바닥에 안정뱅이 의자를 앉아가지고 하면 이 좌골 끝이 밖으로 잠깐 나가면서 그 안쪽이 눌리겠죠. 그러면 그 현상에 의해서 그쪽으로 지나가는 푸덴달 러브가 눌리게 돼가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도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한 너댓 분 이제 그 성기가 아프신 분들 물어보면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안전뱅이 의자에 앉아서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나머지 3분은 자전거 안장 때문에 아프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돌고 돌아요. 왜? 원인을 잘 못 찾고, 원인을 이게 푸덴달 러브다라는 걸 알아도 이 푸덴달 러브를 눌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딥 글루틸 신드롬, 신부 둔부 증후군인 걸 알아도 그 원인이 되는 신경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좀 바지를 많이 내리고 그 안쪽에서 초음파를 정확히 보고 좀 시간이 걸려요. 정확히 찾아가지고 그 부위에 딱 주사를 놔버리죠. 그러면 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서 다 치료를 했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상근 증후군 외에 신부둔부 증후군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안쪽에 있는 고관절 문제. 이제 실제로 고관절 문제는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허리 자체에서 신경이 눌리면 고관절, 다리를 아무리 움직여도 증상이 잘 유발되지 않아요. 물론 고관절을 억지로 막 돌리고 꺾고 해버리면 그로 인해서 허리가 같이 움직이죠. 왜냐하면 골반 안에서 다리가 움직이니까 그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그걸 감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허리는 가만히 놔두고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고 돌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했을 때 통증이 유발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결국은 고관절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말할 때는 오래 앉아있다가 갑자기 움직일 때, 일어설 때, 방금 일어선다는 것은 고관절이 신전되는 거거든요. 고관절이 움직임으로 해서 그게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고관절 문제라는 걸 의심해야 되고, 여기는 누워있다가 갑자기 몸을 틀 때, 우리 몸을 틀 때 상체만 튼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다리를 들어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통증이 오는 거예요. 되게 통증은 엉덩이나 아니면 앞쪽 서해부, 왜냐면 고관절은 관절은 하나고 앞쪽으로 서해부인 거고 뒤쪽은 엉덩이니까, 그죠? 덜어는 측면, 엉덩이 옆쪽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그 앞, 뒤, 옆이 아픈데 유발되는 상황이 고관절이 움직일 때, 고관절 굴곡 신전 또는 회전에 의해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또는 누웠다가 다리를 들어서 움직일 때, 되게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오래 자동차 운전을 한 다음에 갑자기 차에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그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고관절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고관절 문제인데, 그럼 자, 고관절 문제라 그러면 이 고관절 문제일 때 어떤 원인이 있느냐? 가장 많은 것이 충돌 증후군이에요. 우리 어깨도 보면은 되게 회전계 파열이 되기 전에 어깨가 움직임을 해서 위 견봉뼈와 팔뼈 사이에 있는 극상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혀가지고 통증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게 충돌해서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통증이 생길 때 앞쪽이 부딪히면 서부가 아프게 되는 것이고, 뒤쪽이 부딪혀버리면 엉덩이가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위치에 따라서 통증의 유형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 충돌이 찾아버리면 되겠어요.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닳겠죠. 닳아서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는 거겠죠. 이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굳이 이제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더라도 부딪히면서 이 부딪히는 위치가 이 관절와의 이게 관절 와순이라는 게 있죠. 이 관절이 이제 보통 어깨랑 고관절이 대표적으로 볼앤 소켓 조인트, 이런 식으로 최대한 움직임이 많이 확보된 그런 관절인데요. 이럴 때 이 관절면이 좁아버리면 불안정해지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관절면을 좀 표면적으로 넓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이 관절 와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놈이 부딪히다 보니까 관절 와순이 찢어지겠죠. 그럼 관절 안에서 파열이 오는 거예요. 계속 염증이 생기는 거죠. 굳이 부딪히지 않더라도 이게 한번 찢어 놓으면 계속 염증이 생기니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초음파나 MRI를 확인하고 찢어져 있구나 그러면 그건 수술로 꼬매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관절 와순 파열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럼 그 이외에 또 뭐가 있겠느냐? 이 관절 와순 있는 위치하고 이 장요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장요근이라고 보통 요추 1, 2, 3, 4, 5번에 붙어가지고 다리 쪽으로 쭉 내려오는, 우리가 체관을 굴곡시키는 큰 근육입니다. 얘의 힘줄이 이렇게 내려와서 고관절 바로 앞으로 지나가거든요. 그 힘줄이 이게 체관을 숙였다 폈다 뿐만 아니라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해도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죠? 그 힘줄이 계속 그 앞에 움직이니까 그 앞에 있는 관절 와순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하게 건드려서 계속 반복하면 결국 염증이 생기고 아프다가 이게 찢어먹겠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관절이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 또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보통 AVN이라고 유명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아마 조금 이제 이런 질환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엉덩이나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대퇴골두로, 이 고관절에 해당되는 이 대퇴골두 이 다리뼈의 머리 부분에 피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안 가면, 우리 모든 조직은 피가 먹여 살래요. 피가 잘 안 가면 결국은 얘가 허혈로 인해서 썩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피가 안 가서 썩어 들어가는 게 결국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고요.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와버리면 결국은 이제 얘를 갈아 넣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퇴행성 관절염도 마찬가지죠. 퇴행성 관절염도 처음엔 치료를 해보지만 좋아지면 제일 좋은데 아무리 치료하고 뭘 해도 안 난다. 그럼 얘를 결국 갈아 넣어야겠죠. 그죠? 그럼 그 갈아 넣는 게 우리 결국 이제 토탈 힙 리플레이스먼트를 해가지고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쇠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가동력이 넓은 범위의 그 관절일수록 수술 후에 예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모르거든요. 움직임이 많으면. 무릎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움직임이 굴곡, 신전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실제로 그건 다는 아니에요. 굴곡, 신전하면서 다리도 이 안팎으로 또 움직이거든요. 원래 다리를 쫙 펴면은 마지막에 살짝 외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회전이 같이 겸해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굴곡신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수술할 때 좀 적응이 되는 건데, 고관절이나 어깨 같은 경우 볼앤 소켓 조인트 많이 움직이는 관절은 수술을 최대한 안 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예후가 안 좋으니까. 또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도 치료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수술하게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좀 뒤에 수술해서 환자분한테 유리하게 하도록. 왜냐하면 결국은 수술해서 그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좌골을 앉아있으면 이 좌골을 받는 부위가 아픈 분들 꽤 있잖아요. 이 저혈결절 통증, 스케일 투버클에 통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다음에 이 대퇴부에 아픈 분들, 대퇴부 아플 때 옆쪽이 아프다는 분도 있고요. 옆쪽이 아플 때는 대개는 증상이 막 타는 듯하게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뒤쪽이 아픈 분들, 뒤쪽이 아픈 분들이 있는데, 뒤쪽이 아픈 분들은 아마 지금 이미 설명을 다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골신경이 눌린다. 이 좌골신경이 되게 허리에서 디스크에서 눌려서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좌골신경 허벅지가 당기면 이거 허리 문제구나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훨씬 많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절에서 딥 글루틸 페인 신드롬, 그 심부 둔부 증후군에 의해서 이상근과 밑에 있는 4개의 근육의 사이에 끼어있는 좌골신경이 눌림으로 해서 허벅지 뒤쪽이 저린 경우거든요. 이게 종아리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게 좌골신경에 의해서 증상이 되는 것이고, 종아리까지 안 내려오는데 오금까지 내려온다 또는 허벅지 뒤에만 아프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FCN, 포스테리어 페모랄 큐테너스 너브, 후방 대퇴 경피신경에 같은 부위에서 압박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딥 글루틸 페인 신드롬, 이제 심부둔부 증후군에 의해서 증상이 생기는 거겠죠. 자, 그리고 외측이 아픈 거는요. 외측이 아픈 거는 이 외측을 담당하는 신경이
LFCN, 라테랄 페모랄 큐테너스 너브, 외측 대퇴 경피신경. 아까 말씀드렸던 후방 대퇴 경피신경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비슷한 신경입니다. 그 신경이 어디로 지나가냐면, 우리 이 허리띠를 차면 뼈가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외측에. 그 뼈 튀어나온 데가 이제 보통 이 ASIS, AIIS 이런 말을 쓰는데요. 여기 만지면 이 골반뼈가 앞쪽에 톡 튀어나온 위쪽 부분, 그게 이제 ASIS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허리띠가 다 감싸고 있거든요. 거기에 딱 그 신경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허리띠가 너무 쫄라해 버리면, 아니면 너무 끼는 바지를 입어버리면, 거기서 눌려버리면 이렇게 신경이 눌려가지고 우리 디스크가 왜 아파요?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니까 다리 쪽으로 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허리띠나 고무줄 바지나 이런 꽉 끼는 바지를 입어가지고 신경을 눌리면 결국 그 아래쪽으로 해서 외측 대퇴가 막 자괴감이 있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이게 보통 신경이 눌리면 저리거나 아픈데 이 부분은 막 자괴감이라든가 좀 그런 이상한 증상이 같이 겸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름을 메랄지아 파레스테지아라고, 메랄지아 파레스테티카 뭐 이렇게 이름이 좀 다르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병이에요. 그런 거는 초음파를 보고 신경이 정확히 눌린 부위를 확인한 다음에 그 유착을 풀어주면 주사로, 그러면 쉽게 해결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엉덩이 쪽, 바닥 쪽이 아픈 거, 그런 경우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되게 이제 이 바닥이 이제 계속 우리가 눌리니까 아픈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눌리는 경우가 거기에 햄스트링이, 우리 뒤쪽에 있는 허벅지 대퇴에 있는 4개의 근육을 햄스트링이라고 했으니까 이 햄스트링의 힘줄이 거기에 딱 부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 햄스트링 부착부가 좀 손상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럼 운동선수라든가 아니면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쪽 부위에 힘줄 손상에 의해서 그쪽이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이 엉덩이 닿이는 부위, 뼈 있는 부위가 아플 때는 햄스트링이라는 이 근육의 힘줄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숫자로 거기에 있는 저맥낭에 염증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모든 관절에는 저맥낭이 있거든요. 그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윤활랑인데, 그 윤활랑을 계속 자극하면,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서, 앉아있을 때 그냥 앉아있지 않고 거기서 삐대면 거기는 윤활랑이 계속 자극되면서 마찰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겠죠. 그게 결국은 저맥낭염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저맥낭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아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더 많은 케이스로 저맥낭염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렸던 햄스트링의 텐던에 손상이 없다 하더라도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많이 놓치는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쪽으로 하는 신경이 문제되는 경우예요. 그쪽으로 하는 신경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PFCN, 후방 대퇴 경피신경이라는 그 신경이 분지를 내거든요. 내려가면서. 그래서 허벅지를 아프게 되는 경우. 이게 닿이는 부위가 아픈 사람들 가끔씩 보면은 그 근처 아래쪽에 허벅지 위쪽도 좀 아프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신경이 눌리게 되는 건데, 그 신경이 이제 눌리게 되는 케이스가 내려오면서 이 신경이 분지한 게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천장관절 아래로 쭉 내려오는 이 좌골결절로 내려가는 큰 인대가 있어요. 천결절인대라 그러거든요. 천결절인대를 뚫고 나와서 그 바닥면을 담당을 하는데, 그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는 경우예요. 비슷한 케이스로 똑같은 분지인데, 분지가 하나 나온 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신경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더가 나와서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그 엉덩이 바닥면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이것 또한 하둔피신경. 아까 우리 엉덩이 아플 때 처음 말씀드릴 때 상둔피신경이 눌려가지고 그 장골릉에서 눌려가지고 엉덩이 아프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닥면에서 그게 눌려가지고 엉덩이 바닥면이 아픈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둔피신경, 이게 눌리는 경우죠. 결국은 이 두 개 다가 어디서 왔다? PFCN이라고 하는 후방 대퇴 경피신경에서 왔거든요. 따라서 보통 이제 이 아까 딥 글루틸 페인 신드롬하고 같이 또 일맥상통해요. 거기서 먼저 그 신경을 치료해줘야 돼요. 거기서 눌리는 경우가 되게 같이 눌리거든요. 따라서 딥 글루틸 신드롬, 그러니까 신부, 둔부, 증후군의 원인에 의해서 좌골결절이 닿는 부위가 아프기 때문에 그쪽을 치료해주고, 내려와서 좌골결절 닿는 부위 근처에 있는 신경을 한 번 더 치료해주고, 두 개를 다 치료해줘야 제대로 낫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하면 환자분도 많이 편해질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엉덩이가 아픈 원인, 엉덩이가 아픈 원인은 되게 첫 번째는 허리 디스크 탈출, 그 다음 이제 고관절의 문제, 그 다음에 둔피신경, 상둔피신경, 3가지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고관절의 문제는 어떤 게 있느냐? 고관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4가지를 말씀드렸죠. 고관절의 문제, 그다음 고관절 덮고 있는 근육에 의한 문제. 그거는 뭡니까? 신부, 둔부, 증후군. 그 다음에 이제 대퇴부 뒤쪽이랑 옆쪽으로 통증이 있는 메랄지아 파레스테티카 이게 있었고, 그 다음 방금 말씀드렸던 좌골결절이 아픈 경우. 요 4가지에서 오늘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어디서 잘 책을 보더라도 아니면 유튜브를 보더라도 잘 설명이 제대로 된 경우가 없어서 되게 조금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치료에 진심인 진제통의원 이종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